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자, 저는 내년부터 이 대한민국의 K-팝을 이끄는 그런 기업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지금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K-팝 열풍 혹은 K-문화 열풍 같은 것들이 이제는 끝이다, 피크아웃을 쳤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K-팝에 대한 열기는 여전히 뜨거운 상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렇게까지 주가가 하락한 것들은 첫 번째로는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 실적이 안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콘서트가 별로 없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굵직굵직한 가수들의 활동이 상당히 작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것들이 완벽하게 풀려요. 하이브만 하더라도 BTS가 내년부터 다시금 활동을 하죠. 그리고 블랙핑크라던가 혹은 이제 2NE1도 현재 콘서트를 뛰고 있고요. GD 같은 경우도 컴백을 앞두고 있는 것이고, 베이비몬스터가 역대 최고의 그런 여자 아이돌로서의 발돋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YG 엔터테인먼트 주가만 보더라도 처참하죠. 지금 보시면 주봉으로 보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약 한 반토막 이상 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JYP도 보더라도 역시 고점 대비해서 대략 3분의 1 토막 났고요. SM 다 마찬가지죠. SM 같은 경우도 약간 반토막 이상 난 상태인 것이고, 하이브 그나마 대장주인 하이브가 고점 대비해서 대략 반토막 정도 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이 다 혹은 전부 다가 반토막 이상 난 상태라는 것이고, 현재 사이클을 봤을 때, 그리고 K-팝이라든가 K-문화의 흐름을 봤을 때 여기서 끝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텔레그램방에도 분석을 해드렸었죠. 여기서 K-팝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도 거의 없을 것이다. K-팝뿐만 아니라 K-문화, K-식음료, K-음식이라던가 K-화장품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년부터는 다시금 콘서트회가 있을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굵직굵직한 가수들의 활동이 뜸했다는 점. 두 번째로는 올해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일단 선거의 해였죠. 역대급 선거를 치른 해였습니다. 선거가 있었던 해는, 선거가 있는 해 같은 경우는 사실 엔터에 대한 관심이, 국민들의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엔터에 쏟을 관심이 정치인, 정치, 선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올림픽도 있었죠. 각가지 행사도 있었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가 완벽하게 끝나면서 올해부터 진행됐었던 행사들도 크고 작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 봤을 때 내년부터는 이제 굵직굵직한 가수들의 활동이 다시금 재개된다는 점, 그리고 콘서트회가 내년부터는 다시금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점. 왜냐하면 최근에 이런 엔터사들의 그런 활동 계획표를 보더라도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콘서트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은 상태로 이어질 것이고, 콘서트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신곡 발매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신곡을 발매를 하고 몇 개월 뒤에 인가 피크를 쳤을 때 콘서트를 도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에도 영화가 개봉 앞두고 나서 이제 배우들이 이제 예능이라던가 혹은 TV 쪽에, 엔터 쪽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홍보를 위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콘서트가 있다면 신곡을 발매를 하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콘서트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내년부터는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의 엔터사들의 실적이 기하급수로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YG 엔터가 저는 대장주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콘서트에 가장 강한 엔터사는 바로 YG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이비몬스터가 정규 앨범이 11월 1일에 나옵니다. 얼마 안 남았죠. 2주 뒤에 정규 앨범이 나와요. 그리고 팬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누구나 예상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GD 같은 경우 지드래곤도 아마 10월 25일 그쯤에서 컴백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글로벌 가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도 일단 미니 앨범 냈을 때 초동 앨범이 약 40만 장이 팔렸습니다. 미니 앨범에도 불구하고 약 40만 장이 팔렸어요. 그로부터 앨범을 내고, 제가 한번 뭐라 말씀드렸죠? 앨범을 내고 신곡을 발표하고 콘서트를 몇 개월 후에 돈다 말씀드렸었죠. 그 이후에 콘서트를 꾸준하게 돌았고 팬미팅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튜브 구독자 수만 하더라도 대략 한 700만이 넘습니다. 결국 다른 이제 여자 아이돌 가수라고 한다면 지금으로서는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여자 아이돌 가수는 뉴진스죠. 뉴진스가 현재 778만 명입니다. 베이비몬스터는 700만 명이 넘어섰어요.
그 외에는 뭐 아일리라든가 아이브 이런 것들은 이제 400만 이하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에스파 같은 경우도 644만 명 정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내년부터는 꽤나 큰 폭의 성장성이 YG 엔터테인먼트에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올해 신규 그런 가수뿐만 아니라 뭐 기존의 뭐 트레저라던가 혹은 이제 블랙핑크라던가 투애니언 이런 가수들 같은 경우도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죠. 일단 베이비몬스터가 초동 판매량이 40만 장을 넘어서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 이제 뭐 트레저라던가 혹은 블랙핑크, 투애니언 혹은 GD 혹은 빅뱅 같은 경우도, 사실 빅뱅 같은 경우도 이제 팬들의 그런 저는 카페 같은 거 많이 보는데, 이런 기업들을 분석함에 앞서서 B2C 기업 같은 경우는 해당 뭐 카페라던가 혹은 후기들을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근데 본 결과 빅뱅도, 그러니까 투애니언처럼 빅뱅도 컴백할 가능성이 꽤나 높게 좀 책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뭐 최근에 태양 콘서트에 GD가 왔던 것만 해도 그런 것이고, 뭐 대선과의 그런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라던가 이제 암암리에 펴지고 있는 것도 그런 것이고, 만약 빅뱅까지 컴백을 하게 된다면 그 YG 엔터테인먼트가 지금까지는 블랙핑크 1, 2였죠. 블랙핑크가 잘하면 YG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고, 블랙핑크가 활동이 뜸해지면은 YG 엔터테인먼트도 실적이 안 좋아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다가, 이제는 YG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뿐만 아니라 트레저가 단단하게 하방을 막고 있고요. 그리고 베이비몬스터가 위로 뚫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투애니언 컴백했죠. 빅뱅 컴백할 수도 있죠. 여기서 GD의 컴백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태.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이쪽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 번 더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참고 제니 같은 경우도 보통 이런 뭐랄까요,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는 솔로 앨범 냈을 때 그 반응이 처참해요. 보통 처참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장 앨범 팔았다. 솔로 앨범 내면은 5만 정도 못 파는 경우, 혹은 10만 정도 못 파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제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쪽에 솔로 앨범 냈을 때, 그리고 아이튠즈라던가 이런 스포티파이 이런 쪽에서도 1등을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뛰어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로제라던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리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에 대한 개개인에 대한 역량 자체가 워낙에 뛰어나고요. 베이비몬스터가 블랙핑크의 개개인의 역량만큼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왜냐면 베이비몬스터의 그런 오디션 영상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그 미니 앨범들 혹은 정규 앨범의 첫 소절 정도만 들어보더라도, 첫 소절을 이번에 뭐 앞에 1분 정도를 오픈을 했습니다. 노래만 들어보더라도 이들의 실력이 얼마나 출중한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실력에 따라서 팬덤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팬덤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미니 앨범에도 불구하고, 초동 앨범에도 불구하고 40만 장 이상이 팔렸다는 것은 정규 앨범이 나올 경우, 올해 11월 1일에 정규 앨범 나오죠. 앨범 나올 경우에는 최소 60만 장 이상을 팔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60만 장 이상이 팔린다면은 역대급 실적에서 대략 한 6등 정도 하는 실적을 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정규 앨범이 60만 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뿐만 아니라 블랙핑크라던가 혹은 투애니언이 컴백을 해서 콘서트를 돌고 있죠. 콘서트를 이제 돌 때마다 전석 매진이 되고 있습니다. 오픈을 하고 20분이 안 돼서, 지금까지 20분이 안 돼서 100% 확률로 전석이 매진되고 있어요. 그만큼 투애니언에 대한 팬덤조차도 여전히 월등하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중국의 내수 부양이 강력하게 이뤄지고 있죠. YG 엔터테인먼트, 특히나 이제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아이돌 팬덤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아이돌 팬덤이, 참고로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팬덤 같은 경우, 인기가 많은 아이돌 같은 경우, 가수 같은 경우는 그 실력의 출중에만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한국 이상으로 C팝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은 K팝이죠. 중국은 C팝이에요. C팝. 참고로 이 C팝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따로 알아본 결과, 우리나라의 그런 K팝이 서구권까지 퍼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중앙아시아였어요. 이 한국에서 중앙아시아, 서구 이렇게 퍼졌다는 것인데, 이 교도를 했던 것이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괄목할 만한 실적을 내보이면서 서구권까지 퍼진 것인데, 이 중앙아시아, 대한민국 K-팝을 퍼지고 있어도 중앙아시아에서 C팝이 상당히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한국의 아이돌들, 한국의 가수들이, 한국의 배우들이 중국에서 별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들도 결국 자체적으로 키우고 있는 그런 엔터 사람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이 정도의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은 결국 다른 국가들로의 그런 경쟁력 역시나 꽤나 크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베이비몬스터는 아직까지도 정규 앨범조차 내지 않은 그런 그룹입니다. 시작조차 하지 않은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룹이 벌써부터 중국에서 이 정도의 팬덤을 보유하고 있고, 그 외에도 아시아 국가 위주로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와중에 만약에 서구권까지, 블랙핑크처럼 서구권까지 퍼질 수 있다면 이쪽에 대한
그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저는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저는 베이비몬스터를 YG 엔터테인먼트의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지만 그 외에도 뭐 GD라던가 혹은 블랙핑크라던가 투애니언 역시나 한가닥하는 혹은 GD 같은 경우는 글로벌 스타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가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YG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가장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죠. 현재 주가 수준만 본다면 2014년, 15년, 18년 이 정도 주가 수준과 비슷해요. 그때 YG와 지금의 YG는 차원이 다른 그런 그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몸집으로만 봐도 차원이 다른 그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뭐 빅뱅 원툴이라던가 투애니언 원툴 이 정도의 엔터사였지만 이제는 빅뱅, 투애니언뿐만 아니라 블랙핑크, 트레저, 베이몬스터의 이제 여자 아이돌, 남자 아이돌 이렇게 한 그룹씩 신입 그룹을 이제 공식적으로 런칭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주가라는 것은 내년부터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보일 경우 주가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YG 엔터테인먼트의 보석이었고요. 앞으로 좋은 보석, 좋은 개보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구장창 하락한 K-팝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는 저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K-드라마, K-영화뿐만 아니라 K-식음료, K-음식료라던가 K-화장품 그리고 K-팝에 대한 그런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탑픽으로 YG 엔터테인먼트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콘서트회가 열릴 것이고 콘서트에서 가장 강한 그룹은 YG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둔다면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하는 데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나 아직은 투자하고 있지 않아요. YG 엔터테인먼트는 아직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변곡점이 생긴다거나 여기서 지지라인이 더욱 확고히 공고해질 경우에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 멤버분들께는 실시간으로 제 매수매도 내역을 다 말씀드리면서 투자하고 있죠.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YG 엔터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